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기업, 바로 AI의 왕좌에 앉아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왕한테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고객들이 동시에 그 왕좌를 넘보는 뭐랄까 경쟁자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실적 보고서나 기술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이 아슬아슬한 구도 속에서 엔비디아의 성벽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또 어디서 균열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엔비디아의 경쟁력, 이른바 해자 말입니다.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 그 이상이겠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다들 아시는 압도적인 하드웨어 기술력이죠. 최신 블랙웰 칩 관련 논문을 보면요. 이게 이전 세대보다 처리량은 1.56배 높으면서 에너지 효율은 무려 42%나 개선했어요. 와, 42%요? 잠깐만요. 에너지 효율이 42%나 개선됐다는 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정말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 바로 이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실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이 곧 돈인 셈이죠. 논문에 나오는 텐서 메모리라든가 새로운 데이터 정밀도 FP4, FP6 같은 기술들이 바로 이런 효율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FP4, FP6 같은 용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AI가 계산을 할 때 굳이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 딱 필요한 만큼만 계산해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아, 쿠다. 네, 쿠다는 일종의 AI 개발자들을 위한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엔비디아 GPU라는 자동차만 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데 지난 20년간 이 길을 워낙 잘 닦아놔서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한 거죠. 와, 그 고속도로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빠른 자동차,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도 애초에 그 고속도로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가두리 효과, 즉 락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그 가두리가 영원할 수는 없지 않나요? 요즘 보면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대안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밀어붙이면 쿠다의 벽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다면 당연히 재무제표에 그 결과가 드러날 텐데요. 네, 숫자를 한번 보죠. 그래서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습니까? 실적 발표를 보면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분기 매출이 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66%나 급증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률입니다. 55%가 넘어요. 55%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칩 하나 팔 때마다 절반 이상이 그냥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마진인데 하드웨어 회사가 이렇다는 건 정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리스크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위 4개 고객이 전체 매출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고객 집중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 그 4개 고객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 마치 로켓 엔진을 파는 회사의 유일한 고객이 나사랑 스페이스X인 셈인데 이들이 갑자기 우리 이제 자체 엔진 만들래? 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그런 구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게 장기적인 위협이죠.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부담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왜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AI 버블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젠슨 황 CEO는 지금 이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가속 컴퓨팅, 생성형 AI, 그리고 에이전트 AI로의 전환이죠. 여기서 핵심은 시장의 크기입니다. 분석가들은 AI 데이터 센터 지출 규모가 2030년에는 연간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시장의 거의 모든 과실을 엔비디아가 차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하지만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닐까요? 40배가 넘는 주가 수익 비율, PE는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주가가 완벽한 미래를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50%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감안하면 선행 PE는 36배 수준이라서 합리적이다 이런 시각도 팽팽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범위가 14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고속도로를 모두 장악한 강력한 기업이지만 그 지배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또 가장 큰 고객이 잠재적 경쟁자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볼 때 핵심 질문은 AI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 성장의 과실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가가 될 겁니다. 과연 쿠다라는 그 견고한 고속도로는 그 도로의 가장 큰 고객이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들이 직접 새로운 도로를 까려는 도전을 과연 막아낼 만큼 충분히 견고할까요? 이 점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